자, 그럼 형법이 뭐냐? 이 부분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형법. 자, 형법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미널 로라고 하죠. 크리미널이 뭡니까? 범죄죠. 근데 자, 우리는 형이라는 말 썼으면 이거는 형 어디가 이게 아니죠.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면 형법이라는 과목은 최대한 압축하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체계를 뭐라고 부른다? 형법. 이렇게 부릅니다. 범죄, 그다음에 형벌. 이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이에요. 범죄와 형벌. 그래서 범죄와 형벌인데 좀 이제 와닿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인 범죄가 뭐가 있습니까? 살인죄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살인죄가 있는데 살인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형법 250조 1항에 가보면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자, 살인죄라는 죄는 이런 죄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막 사람 죽여도 형량 별로 안 높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량은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사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법이 무슨 과목이라고 했습니까? 범죄와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범죄와 형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눠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문에서 다 찾아보면 되는 건데 사람을 뭐 했다? 살해했다. 사람을 살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 그리고 나중에 이 범죄하고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범죄라는 건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이 범죄인데 위법성이나 책임은 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범죄가 되는 행위 유형을 조문에다 나열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거 이제 구성요건인데 범죄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일치하진 않지만 유사하다. 나중에 그렇게 이제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범죄가 되는데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해했다. 그래서 위법성하고 책임까지 합쳐지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됐어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녀석이 있습니다. 요런 녀석이 있죠. 요게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죠. 범죄자. 자, 그리고 범죄자가 됐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해 줍니까? 법원에서 확인해 주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이 뭐다? 너도 죽어 이거예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뭐가 됩니까? 형벌이 되는 거죠. 형법이라는 건 이걸 규정한 체계예요. 자,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법은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형사법이라고 했잖아요. 형사법이라고 했으니까 형사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겠죠. 자, 형사소송법은 또 줄여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권 실현 절차. 자, 뭐가 있다?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이것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실현 절차예요, 실현 절차. 그러면 어떤 얘기냐? 그냥 현실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용감한 형사들 뭐 이런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되고 요즘 많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꼬꼬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실이 막 밝혀지는 과정들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수사관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주고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들. 그래서 그 과정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범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까? 그 증거 같은 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잡는 것도 뭐가 된다? 뭐 어떤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다? 이 사람한테 유죄를 확정한 다음에 형벌을 부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들을 뭐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형벌권 실현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권 실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형사 절차는 그러니까 이게 절차인데 형사소송법은 그걸 다루는 건데 형사 절차가 있죠. 형사 절차는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돼요. 수사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 그 다음에 형 집행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형사 절차예요. 그러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좀 성격이 다른 법입니다. 같이 돌아다니긴 하지만은 성격이 꼭 똑같은 법은 아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 그냥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체계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뭐다?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범죄를 결국엔 다루다 보니까 형사법이라는 말 썼지만 두 가지의 법의 성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형법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체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뭐라고 한다? 여기 절차 나와 있죠? 그래서 무슨 법? 절차법.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실체법은 쉽게 말하면 유죄, 무죄 다루는 법이에요. 형법에서는, 형사 영역에서는 실체법이라는 건 유죄, 무죄. 유죄, 무죄를 다루는 법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뭐다? 절차예요, 절차. 바로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이 살짝 좀 다릅니다. 뭐냐면 형법은요, 어떤 그 사안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은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어떤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의, 요건, 효과 이런 것들 위주의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과정을 집중해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과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법을 이제 개념 정의를 좀 하는데, 우리 책에 이제 보면은, 자, 뭐죠?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그래서 10페이지에 뭐 형법의 개념, 그 다음에 형법의 유형,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형법의 유형이 있는데, 그 형법의 유형,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형법의 유형이라고 할 때, 이렇게 써. 이건 모든 법에서 같이 쓰는 용어인데,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 뭐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거는요, 어떤 법이든 갖다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이제 이걸 왜 설명하냐면, 앞으로 책을 볼 때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협의, 광이 썼는데, 이게 협의예요. 이게 광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는 좁게 보는 거, 광의는 좀 넓게 보는 거죠. 근데 협의 광의라는 말보다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라는 말 조금 더 잘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식이라는 말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은데, 형식적이라는 말과 실질적이라는 말 따지면요, 형식적은 뭘 따진다? 이름이나 명칭을 가지고 따진다 이거예요. 이름이나 명칭. 그 다음에 실질적은 그런 이름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따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요,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에요. 명칭이라고 쓸까요, 이럴 때는? 형법이라는 뭐다? 명칭, 이름을 가진 법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요, 어떤 거냐? 일단 이렇게 써줘요. 앞에 써준 게 좋겠죠? 자, 명칭과는 상관없이, 명칭과는 상관없이 바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 자, 명칭과는 상관없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
이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다? 바로 실질적음의 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 형식적음의 형법은 이름이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대한민국의 형식적음의 형법은 몇 개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형법전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군데군데 조문들이 쭉 나올 겁니다. 1조부터 뭐 300 몇 조까지, 300조 후반까지 쭉 나와 있는 조문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규정된 법이 뭐다? 형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사보다 실질적음 형법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서 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특가법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어떤 범죄 형법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물을 1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뇌물을 100억 원 받은 사람은 형량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 형법에는 뇌물은요, 단순 뇌물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자, 100억, 그러니까 형법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만 원을 받아도 맥시멈이 5년, 100억 원을 받아도 맥시멈이 5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뇌물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어섰을 땐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뭐 액수가 하여튼 뭐 몇십억 넘어서면요, 법정형이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요. 형량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에 형법이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하지만 여기 안에는 범죄와 형벌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게 뭐다?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 과목을 공부하면 형법도 마찬가지,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 헌법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는 거다. 이거를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형법, 형식적 의미 형법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의 형법, 실질적 의미 형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